7월 8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830일째입니다. 요즘 시끄럽죠. 트럼프 대통령 DMZ 방문 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 8.15 광복이나 6.25 동란을 겪지 못한 세대지만 당시 좌익 우익으로 크게 나눠져 싸우고 죽이고 했습니다. 또 같은 노선을 가더라도 계파에 따라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그런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혼란의 시절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하죠. 그런 말처럼 여러분 한 70년, 8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는 또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지금은 내부의 적 문재인 주사파 일당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한 국가의 체계가 180도로 바뀌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국민성, 또 내밖에 모르는 내 사는 것에만 신경 쓰는 이기주의자와 문외 무충 인간이 자익 종북의 개가 되어 주체 사상으로 나라를 골로 몰고 가는 시국입니다. 이 나라 지식인 지도층 세력이 반역, 영모, 내란 여적 세력을 무찌르지 않고 대한민국 국익보다 북한 국익이 우선이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김정은이 생각밖에 없는 문재인이 빨갱이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라를 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나라를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만큼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란 어마어마한 핵과도 같은 존재요. 그러한 시국에 미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6월 29일 판문점 DMZ를 방문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끌벅적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은 더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녕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DMZ 방문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날은 그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 한영 집회에 갔습니다. 기대도 되고 마음도 설레기도 했어요. 평택 험프리 집회에 이제 현장에 가서 방송을 하려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DMZ를 방문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오시지? 순간 막 김이 팍 빠지고 맥이 빠지고 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문재인 씨에게 또 얼마나 참 날개를 달아줄까 하는 생각이 영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에게 SNS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는데 김정은이 그렇게 벗은발로 뛰쳐나오듯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러한 만남은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김정은이 왜 이렇게 다급할까요? 여러분, 예? 김정은이 목숨 트럼프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예 폐하하면서 소주 문안 들이옵니다 하고 쫓아온 거지. 판문점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김정은과 이제 만날 때 그 악수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한쪽 팔로는 이렇게 팔을 이게 툭툭 치고 손을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뭐 두 사람 나이가 뭐 부모 자식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 북한이 이제 뭐 나라도 아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정상끼리 만남에서는 뭐 예의가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나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몇 가지 확인됐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50분간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사전에 그건 이제 대화가 지속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흔히 가까워도 대화가 없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먼 사람이더라도 대화를 자주 하면 할 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두 사람 할 얘기가 있었다는 건 그동안 이것이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고요. 둘째는 김정은이 그 인민복을 입었지만 옷에 배지가 없었어요.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배지를 달지 않았던 겁니다. 김정은이 단 한 번이라도 김일성 배지 안 다니고 다닌 적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북한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비표를 붙이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 김여정이, 김창성이, 리용호, 경호원 모두 비표를 달고 나왔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죠? 뭐 속으로는 죽을 맛이겠죠. 뭐 혹시 비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노파심에서 드릴게요. 뭐 한마디로 물품으로 표현하자면 KS4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당에서 전당대회 할 때 참가하려면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이제 그 표시를 이렇게 그 배부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고 행사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데 그 판문점에서는 그 북한 사람들만 비표를 달고 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비표 없이 판문점 DMZ에 들어갔는데 북한만 비표를 받아야 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실질적으로 근한이 미국에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근한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그 회담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그 김정은이를 카메라에 이제 담으려고 북한 기자가 이제 사다리에 이제 올라가니까 저 미국 경호원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싹 밀어붙여가지고 그 제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도 북한 사람들은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그 공동 경비구역의 핵심은 미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호원이 북한 기자를 그렇게 찍어내린다는 건 그 미국이 남한과 이제 북한을 장악한 것처럼 이제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에게 뭐 준 것도 없어요.
무엇 하나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뭐 옥죄는 거죠. 머리 좋잖아요. 천재입니다. 문재인 씨는 뭐 자기가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제 김정은이를 만나러 올 계획이 짜여져 있었고, 뭐 그래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SNS로 이렇게 김정은에게 툭 던져 본 거예요. 이 그 김정은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손바닥 안에 있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안 올 수 없죠. 만약 안 왔다면 곤장을 맞았겠죠. 그런데 뭐 아직까지도 이 정치평론가 또는 그 메이저급 그 유튜버에서는 그 DMZ 그 판문점 회담을 트럼프와 김정은이 문재인이 세 사람의 뭐 이벤트 내지는 쇼로 평가합니다. 대다수의 논객들도 다 그렇게 평가해요. 문재인 씨가 이제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하니까 평화소를 이제 계속 할 거라면서 저걸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핵을 제거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말을 안 하고 등한 씨한테 그 내년 자신 대선 앞두고 그 이벤트 쇼하는 정치인으로 폄하 이제 하는 거죠. 믿는 도끼에 뭐 발등 찍힌다고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하는데 뭐 그러한 뭐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일부 또 제외되는 또 유튜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일반 애국 국민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라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보면 좀 뭐 이렇게 익살스럽고 막 장난기도 있고 막 넉살도 막 이렇게 풍부하고 막 이렇게 액션도 강하잖아요. 또 말을 할 때 또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 나 친구 할래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2, 3주간 실무회담을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북한 비핵화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석해서 좀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읽고, 뭐 안 읽는지 모르지만요. 장사꾼이라느니 뭐 이렇게 폄하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물론 뭐 우파라 할지라도 그 과거 운동권에서 이제 반미적인 어떤 시각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합법은 이게 좀 4차원적입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의 그 정치의 속뜻을 좀 깨뜨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이번 그렇게 한국 방한의 그 목적은 이제 김정은이와 대기업 총수를 만나러 온 것이고 또 만났습니다. 성과는 좋았다고 봐요. 뭐 롯데, 삼성, LG, SK, CJ, 현대 이 총수들을 만나서 이제 투자를 하는 요청에 이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 이재용 부사장에게 주는 암시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화해이라면 아주 싫어하잖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화해를. 그 처불술 적임자가 삼성 아니겠습니까? 일본 아베가 반도체 부품 세 가지를 세 가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한 것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겁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금융제재 가운데 반도체일까요? 예사롭지 않죠. 트럼프와 아베 모종의 약속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대깨문들은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포를 하는데요. 이 철부지들 참 걱정이죠. 어? 그런데 이제 저 위에 있는 더불어당 요 놈들 내년 총선 전략입니다. 문재인 씨 경제 망쳐놓았으니까 때마침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한다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일본을 이제 탁해 삼아서 문재인이 경제 망친 가오를 덮으려는 계략이죠. 우리가 일본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건 문재인 때문이지 일본 때문이 아닙니다. 말이 약간 딴 데로 갔는데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대기업 총수 만난 건 문재인이 경제 망치는 놈이니까 이제 한국 경제는 미국이 챙긴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이 미국에 투자하기 최적기다면서 투자를 하라고. 투자하면 안전하게 자산 불리는 기회이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뭐 눈치 빠른 기업 총수가 그거 모르겠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그 판문점 DMZ 회담은 이제 남쪽 자유의 집에서 이제 태극기 없이 성조기와 인공기만 이제 있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미국 회담을 한 건데 이제 문재인 씨는 저 얼씬도 못하고 그 현관문에서 미국 그 경호원이 쫙 제지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문재인 씨 들러리입니다. 들러리일 뿐입니다. 문재인 씨, 그죠? 그리고 이방카 미 대통령 보좌관 보이고 또 스티븐 머누신 그 미 재무장관 그리고 해리선 주미대사 보이죠? 그리고 저 옆에 김정은이 옆에 조선노동당 정치부 중앙위원회 리용호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렇게 보이고 그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욕을 막 퍼부었던 것이 이제 얼마 전 있는데 이게 또 국제 관계에서 이제 같이 자리해야 하는 거고 북한이 무슨 힘이나 있겠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제 앞으로 아마 김정은과 문재인을 투톱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씨 패싱시키고 김정은이 앞세워서
적으로 이제 저가 통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미 대통령 내세워서 이제 선거 없이 제2 건국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선거하면 안 되잖아요. 내연이 총선이 있는데 그게 뭐 있을지 없을지 미궁 속입니다. 만약에 선거가 있다면 총선은 보이콧하는 게 답입니다. 뭐 6월 말에 리얼미터에서요. 리얼미터에서 문재인 씨 지지도를 이제 조사를 했다는데 10%가 안 된답니다. 지지도 이렇게 형편없어도 선거하면은 더불어당 당선이 되어요. 보지 않았습니까? 현행 선거 제도로는 선거를 했다가 99% 져요. 집니다.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 묻어두고 선거 이기겠어요. 그래, 만약에 이긴다 치자. 그래도 더 큰 문제는 한국 내 북한 간첩과 한국 내 자생한 간첩들 소탕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탄핵파 234마리 국회들 재선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것들 수사하고 밝히지 않고 나라 세워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딴 나라 세워서 못하게요. 합법을 가장한 반란의 부역자들이 입법 행정부 여기 이제 침투한 반역자들이 그 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굴러나가는데 노조, 학계, 언론계, 예술계, 종교계 이 사회 모든 분야에 침투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혁명 헤게모니를 확산시켰던 이들이 기득권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내놓겠어요? 천만에요. 지금 참 대한민국을 보면 다들 베트남과 똑같다 하잖아요. 그때도 무조건 반미 시위하고 사회주의 한상에 사로잡혀서 대중들을 선동해서 반정부를 넘어선 반사회주의 한상에 잡혀서 그렇게 반자유적으로 국민을 완전히 니플리 정우군의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을 충분히 반복하면 진실이 되어요. 광장은 끔찍한 야만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원숭이 새끼인지 빨갱이 새끼인지 강화문이 지 개인적인 것입니까? 자익의 세월호는 되고 우익의 애국 텐트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반인륜적인 행위로 애국 텐트를 습격해서 38명의 부상자를 만들고 허구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이 주사파 일당들이야말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입니다. 예, 미국 역사상 가장 우파 대통령 트럼프가 있습니다.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도 있었죠. 이 두 분은 공통점이 많은 미국에서 가장 우파적의 우파 대통령
우파 대통령으로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쪼갰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를 제거하고 중국을 쪼갤 것으로 믿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대한민국은 선거 없이 건국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적화 통일시켜서, 왠지 아세요? 민주주의는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는 선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하는 방법과, 그게 안 되면 친미 대통령을 내세워서 선거 없이 뼛속까지 애국 세력으로만 채워서 제2건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미국의 한 주로 예속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성조기와 태극기로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태극기 혁명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